세 번째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인, 세부 주제인 의료인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의료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타자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지 연대라든지 배려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책들에 대해서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그 인문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서적뿐만 아니고 의료 쪽의 어떤 그런 서적에서도 그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이쪽에 있는 이 책이 그 동아시아 의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고전인 황제내경이라는 책입니다. 황제내경은 이 소문과 영추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 책은 소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책은 한 2000년 전쯤에 이게 집대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전해져서 한 400년 전에 동의보감이 이렇게 발간이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구에서도 여기 있는 히포크라테스 전집, 그리고 여기는 그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그 서구 서양의학의 어떤 그런 해부학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기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베살리우스의 어떤 책으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정신들이 전해져 내려오죠, 여러분들. 여기 이런 어떤 제가 이 책들을 4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책들이 조금 간극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동의보감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 허준과 이 베살리우스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살리우스가 조금 빨리 태어나고 빨리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연대가 이렇게 겹칠 정도로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내려와서, 면면이 내려와서 이런 어떤 의료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어떤 타자에 대한 어떤 연대라든지 공감의 어떤 그런 정신들이 또한 거기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의료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그 타자를 돕기 위한 체계 만들기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보고 앙코르와트를 볼 때 그런 어떤 놀라움 같은 놀라움이 여기에 분명히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몇천 년 동안에 그런 것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러분들 지금도 이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 한의원에 가면은 그 맥을 짚는다고 하죠, 그죠? 맥을 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맥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진단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황제내경에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집대성됐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근데 이것은 또한 그 촉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의학에서도 이 손목에 뭔가 이렇게 이 정맥이 이렇게 뛰는 것을 보고 몸 안의 상태를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박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도 아주 중요한 어떤 진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당연히 하게 되는 심전도 어떤 그런 검사 같은데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내재해 있습니다.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맥을 짚지는 않죠, 여러분들. 손목을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의사분들이. 하지만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동아시아 의학에서 이게 촉진이라기 때문에 촉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이런 어떤 그런 의서들을 앞에서 보였던 의서들을 통해서 의학 서적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에서 같이 의료인들이 든든한 백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한테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의 연사를 던지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인류의 역사가 저는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보고 놀래듯이 이것도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데 대해서
이 의료인류학은 연구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 의료인류학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인류학의 여러 학제에 대해서 몇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치인류학, 경제학, 종교인류학, 뭐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고고학도 여러분들 인류학 안에 포함됩니다. 특히 그 조금 이렇게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그 인류학이라는 과 안에 고고학과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거기 또 이렇게 의료인류학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인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인류학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학제가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학은 현장 연구의 학문이라는 겁니다. 현장에 갑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치 인류학을 하든지 경제 인류학을 하든지 언어 인류학을 하든지 고고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 직접 접합니다. 거기서 어떤 정치 조직이 있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연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인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의료가 진행이 되는지 연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현장 연구를 하면서 찍었던 혹은 찍혔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 3장 정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현장 이런 어떤 사진과 같이 항상 제가 찍히지 않은 사진은 전부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현장 연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 이런 의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어떻게 의료가 진행되는지를 접해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뭐 한의학에서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서양에서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환자와 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어떤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서 조사를 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슬라이드들에 있었던 이런 의료인류학자들도 모두 현장 연구를 통해서 저희 선생님이신 이 폴락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책이 1996년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현지 조사는 그 전에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없죠, 여러분들. 그 아마존에 쿨리나라는 부족과 1년 동안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그 인류학자들한테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런 어떤 단절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관건일 만큼 다른 문화에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그 우리 선생님도 강의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힘듦 같은 거.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사모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현지조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모님 오셔가지고 또 그 사모님도 갑자기 아마존 이렇게 밀리면서 한 반년 동안 사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연구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동아시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의학에 대해서 여기는 주로 이제 동아시아 의학들 그리고 동아시아 의학과 같이 존재하는 서양 의학도 이렇게 논의하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동아시아 의학만 연구하는 어떤 내용도 있고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병치해서 보는 어떤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에서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여러분들 뭐 인류학 연구가 아주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단행본들이 여기는 여기서 대만이라고 했었던 이 클라이만의 이 책입니다. 1980년대에 나온. 그리고 여기는 마가렛 락의 East Asian Medicine in Urban Japan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디스 바코의 중국 중의학에 대한 1994년에 나왔는데요. 이 중국이
이 그 주거의 장막을 열고 나서 처음으로 이 중국에 들어가서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기념비적 연구가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수어의 트랜스미션 오브 차이드 메디슨이라든지 보쿠샤이드의 어떤 차이드 메디슨 인 컨템포러리 차이나 같은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의학뿐만 아니고 이 클라이먼의 연구도 그렇습니다. 단지 이 서양 의학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의학뿐만 아니고 서양 의학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마가렛 락의 책도 일본에 있는 동아시아 의학, 깜포라고 하죠, 여러분. 깜포라는 말이 그 일본 말로 한자로 한방이거든요. 한방을 그냥 일본 말로 읽으면 깜포가 됩니다. 그런 어떤 이 깜포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친구 치료라든지 뜸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동아시아 의학들과 또 서양의학에 대한 또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병존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논의하는 어떤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이렇게 그 주디스 파커의 노잉 프랙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중의학에서 어떤 식으로 그 진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사람을 낫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중국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어떤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책들은 어떤 전통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번역의 작업입니다. 문화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서양의학에 있는 다 영어로 된 책이거든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 동아시아 의학을 전달할 수 있는가는 단지 어떤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넘어서는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떤 논의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특히 서양의학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라는 내용을, 동아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기라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은 엄청난 심도 있는 어떤 번역에 대한 어떤 고민이 어떤 수반돼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다 많은 학문적 작업이 번역의 작업을 수반합니다만은 특히 이런 어떤 인류학 작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번역의 작업을 많이 이렇게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 트랜스미션 오브 차이나 메디슨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의학이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세 곳의 의료 현장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공이 진행되는, 기공이 그때 여기서 엘리자베스가 지금 좀 상황이 다른데요. 그 현지 조사를 했을 때는 이 기공이라는 어떤 그런 그 동아시아 의학의 부분이 공식적인 의료 바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의료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기공사에 한테 직접 이렇게 제자로 들어가서 이 인류학자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의학 대학에서 입학을 해서 중의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또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공사 중의학대학 그리고 그 어떤 오피셜한 어떤 그런 중의학을 전달하는 바깥에 있는 또 어떤 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공식 중의사가 아닌 어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제자들 관계, 어떤 사성 관계 속에 이제 직접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세 군데서의 어떤 그런 의료 현장에서 의료 지식의 전달 현장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어떤 식의 어떤 그 동아시아 의학이 진행이 되고 전달되는지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은 그 2002년에 나온 보쿠샤이드의 Chinese Medicine Contemporary China라고 해서 여기서는 좀 더 사회적인 컨텍스트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정부죠, 그죠? 그 사회주의 스테이트에서 이 중의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한의학이 존재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그 중의학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병원이라든지 중의학 병원들이 전부 다
이 사회주의 정부의 컨트롤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조금 더 이렇게, 표준화된 어떤 그런 의료에 상당히 가까운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특히 또 한국같이 이 의료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양의학과 한국에서는 한의학이 상당히 스트릭트하게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분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중의학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아주 이렇게 세분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환자들은 어떤 식으로 그 중의학을 접하고 있는지 거기서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어떤 그 입장인지 그리고 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컨텍스트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또 의학의 내용에까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이 지금 중국의 중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포크샤이드도 2007년에 중의학에 대한 책을 또 하나 냈었고요. 뭐 칼크머라든지 잔이라든지 그리고 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중국 출신의 어떤 그런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인류학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동아시아 의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했었고 이런 단행본들을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뭔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왜 안 했을까? 그죠? 예.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여러분 쓰다 보면은 그 어떤 연구가 지금까지 진행됐는지 이렇게 리뷰를 하죠. 그죠? 예. 저는 일단 의료인류학을 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석사 때도 어떤 그 의료인류학을 이렇게 했었고, 박사 때 의료인류학을 하면서 어떤 주제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찾아보다가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대로 안 가본 어떤 지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어떤 인류학자들이 의료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동아시아 의학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서는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북극을 안 가고, 아마존 밀림을 안 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소개를 안 했었는데요. 좀 자연스럽게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소속이 한의대지만은 저는 한의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그 박사 논문이 주제가 주로 이렇게 한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한의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연구사의 어떤 맥락 속에 이렇게 저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인사도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인류학적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인류학적 연구가 어떤 부분에 진행됐는가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전통의학뿐만 아니고 다른 의료에 대해서도 또 어떤 식으로 인류학에서 연구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